우린 친구니까 장난으로 톡 쳤다. 톡톡 치고 톡톡톡 치고 우린 톡 쳤을 뿐인데? 모두가 사이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하나, 둘, 셋. 지금 멈추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그 친구들이 가해자로 톡 쳐지는 순간. 가해자는 피해자로 바뀌고 또 다른 가해자가 생겨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장난도 많이 치고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은 친구들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려고 해요.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 학교 폭력 사건이죠. 쌍둥이 배구 선수 학교 폭력 관련 뉴스와 교육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프로배구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학창시절 학교 폭력의 여파로 국가대표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소속팀은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이번 사태, 먼저 이명노 기자입니다. 극적인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과 함께 올 시즌 여자 배구 흥행을 이끌었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 학교 폭력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배구협회는 오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력 손실은 크지만 국가대표로서의 부적격한 행동에 대해 일벌 100개 한다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지도자로도 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협회가 실질적으로 징계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대표팀 선수 선발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원천적으로 학폭 사건의 가해자는 뽑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죠. 소속팀 흥국생명 역시 팀 숙소를 떠난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는 한편 자녀 연봉도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복귀를 언급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로는 지난 10일 새벽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로 시작됐습니다. 10여 년 전 같은 중학교 배구부였다는 피해자는 당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함께 뛴 것으로 보이는 배구부 사진과 함께 21가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피해 사실을 밝힌 건 이다영이 팀 내 불화설과 관련해 최근 개인 SNS에 올렸던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글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후폭풍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어제는 피해자의 학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잇따라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며 엄중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두 선수를 영구 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1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두 선수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다시 보기와 광고 영상도 모두 삭제되는 등 학교 폭력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우리 교실입니다. 아주 평범한 곳이죠. 말 없는 아이가 있고
주위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없는 아이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발에 걸려 넘어질 때도, 돈을 빼앗길 때도 우린 그냥 웃어넘깁니다. 그 녀석을 채팅방에 초대해 욕을 할 때도, 인터넷으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때도 그냥 웃어넘깁니다. 왜냐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뭐라고요?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냐고요? 장난이겠죠? 장난이 좀 심하네요. 그런데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난이라면 나도 재미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실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말입니다.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손을 내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진짜 평범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변화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방 안의 코끼리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답답합니다. 내쫓고 싶죠. 하지만 덩치도 산만하고 힘까지 센 코끼리를 쉽게 옮길 수 있을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나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방 안에 코끼리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 문제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거대한 코끼리와 같습니다. 우린 영원히 그 냄새나는 코끼리와 좁은 방에서 함께 살아야 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코끼리를 방 안에서 쫓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학교 폭력, 우리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학교 폭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신체 폭력은 상대방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비롯해 감금, 약취, 유인 등도 해당이 되며 특히 상대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동들도 신체 폭력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언어 폭력은 일상생활이나 SNS상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과 욕설 등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동과 상대를 협박하거나 겁을 주는 행동들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 강요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네 번째, 금품 갈취는 상대방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는 행동,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의 옷이나 물건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는 행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따돌림은 2명 이상이 특정 학생을 놀리거나 욕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러 명이 한 명을 왕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상대방이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행동으로 말이나 행동, SN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과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유형과 발생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치를 살펴보면 주요 피해 유형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순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주요 피해 장소로는 학교 안이 64.2%로 높게 나타났고, 학교 안에서는 주로 교실 안과 복도에서 발생되었고, 학교 밖에서는 SNS 등의 사이버 공간이나 주변 놀이터에서 주로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학교 폭력을 스스로 차단하고 예방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인가요? 신체 폭력 안 돼요. 언어 폭력 안 돼요. 금품 갈취 안 돼요. 강요도 안 돼요. 따돌리면 안 돼요. 성폭력은 절대 No, No. 사이버 폭력도 안 돼요. 사소한 괴롭힘, 장난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고요. 이어서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최근 발생되고 있는 신종 학교 폭력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말과 상대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 등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특정인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행동 등이 해당되며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우리 학생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사이버 폭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사이버 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얼굴이 합성된 가짜 동영상이 만들어져 SNS에 올라왔어요. 친구가 저의 동의 없이 가짜 동영상을 합성해서 SNS에 올렸는데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인가요? 네, 맞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합성 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사이버 영상 유포에 해당되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유포하여 괴롭히는 사이버 영상 유포 외에도 비방글, 악성 댓글, 욕설 등을 올리는 사이버 언어 폭력,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올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 상대를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채팅방에서 퇴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이버 따돌림,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갈취 등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사이버 갈취,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사이버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도 명백한 학교 폭력이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요. 자신을 숨기거나 익명성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요. 바른말과 고운 표현으로 사이버 예절을 지켜요. 다른 사람의 글, 사진, 영상을 올릴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해요.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의 쪽지나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고 오프라인 만남은 피해요. 사이버 폭력을 참고 있지는 않나요? 사이버 폭력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나요? 사이버 폭력으로 힘든 친구를 보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상담하거나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이버 폭력이 없는 건강하고 밝은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 다음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된 신종 학교폭력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NS 계정 뺏기 사건입니다. 친구들을 위협해 뺏어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온라인 홍보업체에 넘기고 건당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건으로 빼앗긴 피해 학생의 계정은 온라인 도박, 성매매 광고 등에 사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틱톡 가입 강요 사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SNS인 틱톡에서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사건으로 가해 학생이 협박을 통해 채팅방에 여러 피해 학생들을 모아 가입을 강제하고 또 다른 학생을 모집하게 하는 방식으로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선불카드 가입 강요 사건입니다. 신규로 카드를 만들면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과 선불카드의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이 협박을 통해 여러 명의 가입자를 모집하여 총 1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러한 신종 학교 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며 중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17조에 따른 가해자 처벌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황이 어려울 경우는 117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평소 피해 관련 증거 자료를 모아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니 이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학교폭력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방어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어자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하나, 여기 화면에 보이는 실제 사례처럼 우리는 피해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위 어른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제시된 실제 사례처럼 티내지 않고 작은 것부터 도와주어야 합니다. 4. 피해를 당한 친구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5. 우리는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거 자료를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6. 잘못된 것은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가해 친구에게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방어자가 되기 위해 용기를 낸 영상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